안녕하세요. 컨텐츠 큐레이터 박성우입니다. 여러분, 책을 왜 읽나요? 모방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냥 훔쳐오세요. 그게 진짜 성공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완벽하게 훔쳐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책 읽기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읽는 책은 여러 장르가 있을 겁니다. 경제 경영서도 있을 거고, 마케팅 전략, 기획, 자기계발, 혹은 신화, 수필, 이런 문학 서적도 있겠죠. 경영서들을 읽는 이유는 성공한 기업들이 경영 시스템, 경영 기법,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어떤 책을 읽냐면 애플, 아마존, 삼성 이런 거대 인류 기업들의 책들을 읽습니다. 그런 책 읽으면 그런 회사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따라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왜 읽죠? 목적이 뭔가요? 마케팅 전략 기획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전략, 판매 기법, 온라인, 오프라인 등등등. 그런데 요즘은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보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마케팅 쪽에서는 소수는 성공하지만 대다수는 실패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자기계발서, 이쪽 장르에는 덕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계발 분야의 베스트셀러다 그러면 안 읽으면 자신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읽든 안 읽든 간에 무조건 사놔야 안심되는 사람들. 그 책 안에는 온갖 성공 노하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다, 저렇게 성공했다, 온갖 성공 비결들이 넘치죠. 그리고요, 자기계발 서적들이 이게 심리학 책인지 사회비 종교 서적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막 뒤섞여 있습니다. 간절히 꿈꿔라, 생생하게 시각화해라. 좋습니다. 그런데요, 허구한 날 그것을 타령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열정과 땀을 한 분야에 쏟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 사실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문학적으로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시. 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는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워요. 굳이 헤어나오고 싶지 않아요. 글 중에 최고의 글은 시죠. 그런데 시 많이 읽으면 시인이 될 수 있나요? 그게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책 속의 그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제가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다수의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약 90%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그냥 눈팅만 해요. 눈팅이라는 게 뭐죠? 한번 대충 보고 아하 그렇구나 그걸로 끝. 더 이상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진도가. 눈팅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있을까요? 눈으로만 보고 성공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누가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눈팅하듯이 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면 모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방만 해도 소득이 있습니다. 눈팅하는 것보단 훨씬 좋습니다. 이 모방이 낮은 단계의 모방부터 높은 단계의 모방까지 있는데 10%, 20% 해서 7, 80% 수준까지는 높여야 진짜 제대로 모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요. 거기에서 높은 수준의 모방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한 단계 완벽하게 뛰어넘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방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훔쳐옵니다. 완전 도둑들이에요. 사실은 책 읽기의 목적은 눈팅도 아니고 모방도 아니고 훔쳐오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훔쳐오기 위해서요. 훔치기는 최소한 원본 수준은 돼야 훔쳐왔다 할 수 있죠. 훔쳐왔는데 원본보다 수준이 떨어지면 그건 훔쳐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훔쳐오는 사람들은 원본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의 제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도용한다. 도용하는 게 뭡니까? 훔쳐온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모방하고 위대한 사람은 훔쳐온다. 그럼 모방과 훔쳐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모방은 껍데기만 흉내내는 겁니다. 대충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는 거죠. 훔쳐오기는 내면의 속성까지 그대로 빼오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데 그럴듯하게 껍데기만 가져온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껍데기만 훔쳐와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요. 눈팅보단 낫죠. 최고 전문가는 완벽하게 훔쳐오는데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조가 뭡니까? 창조는 훔쳐온 원본의 출처를 들키지 않는 게 창조입니다. 들키면 짝퉁이 되는 거고 안 들키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오는 것도 굉장히 지능적으로 훔쳐와야 되고 어디서 훔쳐왔는지 알지 못하게 훔쳐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훔칠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즉 롤모델을 선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복사할 거냐, 그걸 정하는 겁니다. 자, 경영서를 읽는다고 하면 애플, 아마존, 삼성이 아니라 나보다 눈높이가 조금 높은 작은 기업들 혹은 개인 기업들, 내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현재 살아있는 노하우, 현재 살아있는 기법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도달할 목표를,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이미 먼저 한 발 앞서서 실천해서 뭔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그 노하우, 그 기술, 그런 걸 가져오는 거지, 거대 기업의 경영 기법, 거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런 책들은 백날 읽어봤자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개발 서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어떤 심리학, 어떤 사이비 종교가 교묘하게 버무러진 신비주의 비슷한 책들은 일단 제끼세요. 진짜 밑바닥에서 땀 흘려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 그거는 정말로 나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죠. 그런 기업이,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 찾아만 내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 시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뛰어난 시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로 글 잘 쓴다, 그 소리 듣고 싶으면 먼저 나와 감성 코드가 맞는 시인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경영서나 마케팅이든 자기개발이든 문학 쪽이든 어느 장르든 간에 그렇게 롤모델을 선정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무조건 베끼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베끼기예요. 이게 모방 단계입니다.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시를 필사하세요. 하루에 한 30분씩만 시 몇 편을 시를 필사하는데 글자만 베끼는 게 아니라 시인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든 느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인의 감성 코드를 내가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를 베껴 쓰다 보면 한 달만 베껴 써도요, 한 시 100편만 베껴 써도 글쓰기 실력이 엄청나게 고급져집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글쓰기 실력을 높이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글쓰기는 무작정 많이 쓴다고 실력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급진 그런 글들을 베껴 쓰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성 코드가 만들어지고 시적인 표현, 아주 고급진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 학생들한테 글쓰기 훈련시킬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베끼기 단계에서는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반복 읽기를 해야 됩니다. 롤모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롤모델이 어떻게 실천했는지, 롤모델은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 롤모델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빙의가 된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반복 읽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눈팅하고 끝나요? 그건 읽으나 마나합니다. 그렇게 읽을 거라면 책 읽지 마세요. 2번, 아니요. 3번, 아니요. 5번, 그쯤 되면 괜찮죠. 10번, 그건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그래야 베끼기의 수준이 높아져요. 얼마나 반복했느냐? 사실은요, 반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책을 읽는데 이거저거 100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롤모델이 담겨있는 책 한두 권을 10번, 20번, 30번 계속 읽으세요.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이게 바로 가장 빠른 성공 방법이에요. 그러면 모방이라도 되고 어느 정도 성과라도 납니다. 그 모방 단계에서 작은 성과를 축적해 가면서 내 실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베끼기 수준이 한 70%, 80%쯤 됐다 했을 때 그때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색깔, 나만의 철학, 나만의 기술, 이런 것들을 뭔가 덧입히는 겁니다. 그 원본 위에다가 덧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만의 창조적인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라는 게 뭡니까? 이 사회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전문가가 되죠. 이 박사 학위는 딱 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누구를, 무엇을 연구할 건지 주제를 정하죠. 그리고 그 주제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읽습니다.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 하나만, 그 한 점만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뭔가 자기만의 생각을 담아서 논문을 만들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롤모델을 정하고 무조건 베끼기 단계에서 모방의 질을 높이다가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색깔을 덧입히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책 읽기의 과정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성공 전략이에요. 완벽하게 훔쳐오기. 하나에 집중하세요. 한 분야에서 확실하게 성공하면 확장은 저절로 됩니다. 주식 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나의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올인하세요. 여기저기 나눠서 분산하는 거 절대 금지. 한 점에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 그게 무조건 절대 조건입니다. 그 다음 오랜 시간 동안 숙성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련도 있고 단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땀도 있고 작은 성공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숙성이 됩니다. 그리고 복사 방법에 따라서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10년이 걸린다, 1만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하고 지능적으로 복사하면 그 시간은 절반으로 혹은 그 절반의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최고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반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어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 전략이죠. 여러분, 책 읽기에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책, 저 책, 남들이 읽는다고 따라 읽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베스트셀러요?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들이 광고로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광고 따라서 나도 흘러가는 그런 책 읽기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설프게 따라하지 말고 완벽하게 훔쳐와! 이겁니다.